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응원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어제 인버스도 국장이다라는 이야기 저도 귀를 의심했는데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이 잘 안 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오히려 힘을 불어넣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로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장 힘을 낼 만한 모멘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밸류업 지수 조금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공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금투스에도 유예 쪽으로 그래도 기조가 좀 바뀌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때마침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칩 관련 종목들도 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자, 이제 우리 시장 조금의 분위기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만 계속 힘을 내자고 응원하고 우리 시장을 조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저는 또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7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해서 삼성전자가 힘을 더 내준다면 시장 느리지만 그래도 회복의 속도가 더 붙으면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큰 산업들이 많이 엮여있는 국가인 만큼 시장에 훈풍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응원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먼저 업종 종목들 분석해 볼 텐데요. 힘을 내야 될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 최근에 흐름은 좋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모멘텀 부각될 수 있을지 대왕고래 관련된 수혜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증시가 간밤에 날아올랐습니다. 국내 증시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와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엔터주들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밸류업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를 안고 다시금 날아갈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MBK에 관련된 경영권 분쟁, 여기에서 무슨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당초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탄력받았던 주가지수가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흐름인데요. 하지만 이내 강보권으로 끌어올리며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한 달 만에 120달러 선을 탈환하며 미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때 2조 5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시가총액도 3조 달러 재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의 양상과 쟁순환 CEO가 지분 매각을 일단락했다는 호재에 4%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중국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와 테무, 징둥닷컴 등 중국계 주식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편 어려움을 이어가던 중국이 중추적 연휴를 앞두고 경기 부진 장기화에 대응하며 정책금리 인하 등의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간만에 4%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지급준비율과 RP금리 인하를 통해 기존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빅컷에 따른 기준금리 기조에 발을 맞추는 흐름으로 각 국가별의 통화정책 변화 부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하와 그리고 경기 부양책 역시나 유동성이 점점 더 확보가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에 장 후반 상승폭을 키우며 2,630포인트대를 회복하며 여섯째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가 공개된 가운데 밸류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는데요. 지수와 디커플링을 보이던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이차전지섹터가 중기 저점 형성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전일 발표된 밸류업 지수에 중소형주가 포함된다는 소식에 코스닥 지수가 7거래일째 강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상반기에 나왔던 밸류업 랠리가 은행주와 자동차 등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중소형주로 가치주의 형태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산업 골고루 편입됨으로써 시총은 작지만 대표를 띠는 중소형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재적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증시가 금투세 토론회 그리고 밸류업 지수 발표 등의 이슈들을 차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이슈로는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요. 이미 메모리 다운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섹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 오늘 관심사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금투세 끝장 토론 그리고 밸류업 지표 발표 등으로 인해서 좀 매물대를 좀 차분하게 소화해주는 방향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장이 나타나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 특히나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는 중소형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라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중국 상장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연동성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SK증권의 서용원 차장,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집중하고 계실지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중국 상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도 호재이고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투심 회복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저점을 딛고 반등다운 반등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번 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서영원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가 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장에서 뭐 금투세 이야기, 뭐 밸류업 여러 가지 이야기 보면서 제가 기조나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 시장 너무 안 좋다, 반도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에 좀 응원을 해야 되겠다, 힘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차 전지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분위기 전환된 겁니까? 뭐 2차 전지 어제 사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 증시가 움직이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컸는데 사실 2차 전지는 하나의 섹터로서 중심을 잡고 네네.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저는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2차 전지주들이 뭐 바닥이 어디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정말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또 화재 사고까지 또 나오면서 올해는 뭐 2차 굉장히 전지 보면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네. 우리가 가장 깜깜할 때가 아침이 동트기 전이라고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2차 전지는 오히려 좀 저가에서 좀 사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특징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준 경향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들의 수급들을 보면은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ETF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 네. 뭐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특정 종목에서의 움직임이라기보다도 이제는 좀 하나의 전체적으로 섹터가 들어오는 다 거예요?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하나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동안의 2차 전지가 뭐 판매량이라든가 뭐 어느 이런 좀 부진한 부분들도 요인이 작용을 했지만 네. 사실상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었던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가 상당히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쵸. 그만큼 유동성이 그쪽에 줄어드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기관성 자금들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저가 메리트로서 좀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거기에 더불어서 뭐 최근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뭐 테슬라의 뭐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네.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2차 전지 섹터를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뭐 화재 관련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보면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뭐 SK그룹에서도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합병 관련해서도 결국 SK온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쪽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들은 좀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기관성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 투자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2차 전지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어요. 테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 대수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도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에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것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체코 갔는데 거기에서 캐즘에도 불구하고 미래차 투자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이번 주에 특히 좀 강한 모습인데 흐름 어떤지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관련 기업들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 삼성전기가 전고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주는 어제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직전 거래일인 월요일장에는 20%가량의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소재단의 움직임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11%가량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10만 원 선을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8만 원 초중반대를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엔캠과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흐름 굉장히 좋죠. 엔캠 2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9% 이상의 강한 강세, 에코프로비엠도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일 60일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인데 무려 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1만 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하반기 국내 2차 전지 산업 중에 최대 전시회라고 꼽히는 K-배터리쇼가 개막하는 날이기도 하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안고 드디어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데 성공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점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반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손영원 차장님과 종목 골라볼 텐데, 자,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 SDI 삼성 좀 SDI 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 SDI 하면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좀 무거운 종목으로 네.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긴 근데 또 한데 가장 안정적이다는 말도 많아요. 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우리가 네, 가져볼 전고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초소형 전고체 개발을 배터리.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의 전고체는 이제 대형으로서의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이런 구조였다라면 네. 이제 이번에 소형 전고체 개발로 인해서 이제 웨어러블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밀리센치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배터리 효율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제 선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게 네.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고체를 소형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또 화재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전고체가 사실 화재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이제 액상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거에 합선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배터리 효율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삼성 SDI가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체코에 가서도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삼성 SDI가 또 GM과 합작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또 최대 1조 원에 대한 발주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설비 투자 합작 공장을 설립해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형 중국 배터리가 가장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은 우리나라 선에서긴 하지만 이것이 좀 우리나라 기업들로 좀 옮겨가는 매개가 좀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주가는 현장이 저평가돼 있는 구간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저가 배수 기회로서 잡아볼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뭐 삼성전기 이야기, 뭐 초소형 이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올 때 처음에 전 뉴스 봤을 때 SDI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기더라고요. 이 어쨌든 뭔가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삼성 전기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는 네네. 이제 부품을 제조하다 보니까 이제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배터리의 기술력 자체는 삼성 SDI 쪽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네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초소형화 시키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전고체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점에서는 삼성 SDI 역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같은 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긴 하죠. 예.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삼성 전기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냐? 라고 했을 때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지금 전고체로 이제 바뀌어가는 구조를 네네.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상용화를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배터리는 아직 사실 프로토콜 타이라고 볼 수 있을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전고체로 좀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삼성 SDI의 수혜는 상당히 높을 거고 지금 LG엔솔이나 SK 쪽도 전고체 쪽의 배터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판매량 나오는 걸로 미래 배터리 세대를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삼성 SDI 쪽이 좀 유리한 점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고체 쪽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화재 관련된 배터리 화재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도 항상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삼성 SDI였으니까 앞으로 어떤 개발 또 출시가 될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거기정 파트너님은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 보세요? 네, 저는 배터리 하면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 보셔야 된다라고 네네. 보고 있는데요. 일단 8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수급 동향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8월 초부터 지금까지 연속으로 해서 순매수가 그렇네요. 쭉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근래 들어서는 보험과 투신 쪽도 같이 함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수급 동향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전기차 내지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회복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또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 세제 혜택이 그대로 또 이어진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인데 사실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그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다시금 보조금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독일 쪽에서 다시 부활시킨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보급형 전기차 차량들이 지금 판매가 빠르게 지금 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의 소형 전기 SUV EV3가 8월 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진급을 했는데요. 7월 달까지만 해도 한 1,975대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8월 달에는 무려 4,000대 가까이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조금 최대 적용식 3천만 원대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SUV를 좀 더 가성비 있게 가격 경쟁력이 있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그 지금 전기차 전반적인 수요 회복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뒤를 이어서 국내 전기차 지금 판매 대수 2위를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소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적용할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초반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차 구매 수준까지도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제차 쪽에서는 지금 폭스바겐 ID.4가 지금 테슬라 모델 Y, 모델 3에 이어서 지금 판매에 있어서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새 자동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새 자동차들 모두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네.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네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종목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자동차들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반적으로도 국내 쪽에서도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면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1, 2, 3분기 모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지금 실적 부진, 실적 기대가 좀 낮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전반적인 연간 컨센서스 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금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째 계속해서 유출이었었던 그런 이제 상태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영업 현금 흐름을 좀 개선을 해서 올해 유입수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를 잘 이제 굴린다라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바닥 딛고 반등 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두 분이 각각 대표주 하나씩 주셨어요.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차트 보시면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좋게 원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두 종목들 어느 정도까지 더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전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해 석유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6월 1차 회의가 개최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이를 앞두고 어제 산업부 장관은 다음 달 초 투자 주관사가 선정될 예정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1차 시추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석유 시추 이벤트 아직 끝난 게 아닐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대왕고래 석유 가스 시추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투세나 이런 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가 대왕고래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오늘 회의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1차 전략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6월 달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 발표했을 그 무렵에 진행을 했었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SK E&S 그리고 GS 에너지 이 세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2차 전략회의는 이렇게 이제 6월 이후 지금 한 3개월 만에 진행하는 네.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첫 시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 쪽에서의 이제 앞으로의 그 계획, 앞으로 어떤 이제 구간을 좀 이제 주고 시추를 이제 시추하고 탐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이제 부분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조강권 설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조강권이 뭐냐면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조강권도 재설정을 또 해야지만 탐사 시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전략회의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키워드가 2차인 것 같습니다. 2차 전략회의도 진행하고 2차 로드쇼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1차 그 로드쇼에서는 이제 해외 석유사들 엑손모빌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이탈리아 에니 등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한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가스전 사업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한 그런 해외 석유 기업들이 더 있어서 2차 로드쇼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2차 전략회의뿐만 아니라 원래 2차 로드쇼도 9월 달 중에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네네.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9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만약에 뭐 연기된다 하더라도 네. 이 또한 이제 또 추가적인 그렇죠. 로드쇼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 일정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이제 뚫으려고 하면은 1,000억 정도 가까이가 필요한데 지금 정부 쪽에서 출자한 자금 자체가 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또 석유공사 쪽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추 나서려면은 지금 시추 한 5개 정도 뚫어야 되는데 한 자금이 4천억 많이 필요한데, 정도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기업과 같이 함께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또 자금 조달 있잖아요. 500억 정도 네네. 석유공사 쪽에서도 받지만 국회 쪽에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 마련을 위한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지금 다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하나의 테마 섹터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첫 시추 12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또 들어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테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고 흐름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용으로도 괜찮은 그런 테마인 만큼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차익을 좀 얻어보자라는 전략. 어쨌든 12월 시추 전까지는 자금도 필요하고 해외 유명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함께 이야기가 나온다, 함께 논의한다 이런 것들로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석유 가스전 시추와 관련된 종목들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해 가스전 시추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전 관련 기업들 이슈가 있을 때는 반짝 반등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다수 종목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앞두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차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이죠. GS글로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글로벌 어제만 보게 됐을 때는 한 2.8%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0.3%가량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영위했다는 그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동해가스전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전일에는 2%가량의 주가 조정이 확인이 됐고요. 가스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밸브 그리고 배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은 화성밸브인데요. 전일에는 2.3%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동해가스전 관련 기업들 이슈가 있을 때
오늘에 반짝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관심이 다소 식으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오늘 2차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변동성이 심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그럼 종목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가유장 파트너님, 오늘 어떤 종목으로 좀 이 동해 가스 시추 관련된, 대왕고래 관련된 수익을 한번 챙겨볼까요? 저는 이제 GS 글로벌 가져갔고요. GS 글로벌이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대왕고래 관련해서 살펴보면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 전략회의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GS 에너지가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GS 에너지는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GS 또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높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관련 이슈가 또 들어오면서 수급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 기업이 바로 GS 글로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GS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신기술과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이제 담당을 한다면 이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의에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네. GS 그룹 내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과 무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의 종목들도 수급이 다시금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GS 글로벌 역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GS 글로벌의 자회사 GS 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플랜트 만드는 기업이었었는데 GS 쪽에서 이제 친환경 쪽 기조로 가다 보니까 사업에 이제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은 그 해상 풍력 관련해서 그 풍력 기기 보면은 이렇게 풍차처럼 생겼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선풍기 날개처럼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부 기둥 있죠. 이 네네. 기둥을 모노파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모노파일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세계적으로 1위 기업인 네덜란드사와 같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독점적 기술 라이센스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관련 또 수주도 따냈거든요. 그래서 최근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울산 용잠 공장에서 영광 나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모노파일 1기를 출하했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수주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시기니까 네.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 모멘텀이 지금 발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대왕고래 관련 이슈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 모멘텀을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면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구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중소형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기술적인 대응 위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실 때 관심 종목 이제 대왕고래 이렇게 이런 폴더 있으시면 네. 최상단으로 일단은 올려두시고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6월달 이 대왕고래 관련 이슈 들어왔을 때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8월 중순에서 말쯤부터 들어온 이 수급들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동향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한 2, 3개월 정도 이 지금 상승으로 올려놨었던 구간 내에서 세력들의 지금 매집 박스권 구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점 구간대를 지금 다시금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과 함께 저점을 지금 올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300원 구간대 돌파하는지 일단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본다면 한 5,000원 부근까지는 아직 상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GS 글로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글로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왕고래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이 번갈아가면서 좀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이번엔 어떤 모멘텀으로 전고점 돌파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서용훈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저는 뭐 이 테마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직접적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한국관세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좀 주관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좀 테마성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 좀 까다로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기업 자체적인 컨센서스나 뭐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좀 인상했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좀 원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뭐 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은 원유 가격인데 그렇죠. 최근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마진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뭐 환율도 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뭐 이 대왕고래 테마로도 뭐 괜찮습니다만 네.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 뭐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역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한국가스공사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왕고래가 좀 진행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테마성도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이 종목이 한번 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네. 상당히 좀 박스권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있으면서 좀 수렴 구간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의 대왕고래 모멘텀을 함께 좀 받아간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노려볼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네. 뭐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점프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뭐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뭐 가격도 인상을 했고 금리 인하의 기조도 있고 여기에다가 미수금 이제 줄어들면 또 뭐 한쪽에서는 뭐 이제 배당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그것도 아마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확인할 종목은 SK텔레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고 제목에 10월 전략이라고 적으면서 리레이팅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K텔레콤은 통신 3사 가운데 영업이익 흐름이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의 성장이 가장 유력한 통신 업종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5G 요금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개편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움직임 때문에 내년에는 대세 상승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라고 적은 건데요. 통신 서비스 업종 3사 가운데 최선호주로 등극했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T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이익의 증가 폭도 KT와 LG U+ 대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동 전화 매출액, 인건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주요 영업 비용과 매출액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SKT도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이익이 정체되는 현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전화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이나 감가상각 비용이 더 줄어들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신규 서비스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경우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5년이 이미 넘었고 실적이 정체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많이 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내년에도 주가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내년 연말에 이 5G 관련해서 서비스 요금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은 단기적인 기대감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아질 거라는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을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은 현재 기대 배당 수익률도 6.1%가량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3사인 KT와 LG U+보다 많거나 LG U+와는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보다도 조금 적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기대 배당 수익률이 현재는 6.1%고요. 내년 연말까지는 5% 수준인 주가 7만 원에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인 요인도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거고 내년 연말까지 대세 상승기에 진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해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매수 동인이지만 내년에는 예상치 못한 이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 보죠. 이번에도 밸류업 관련주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증권에서 발간했고요. 종목은 JB금융지주입니다. 광주은행을 통한 특별 배당을 통해 배당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거다라고 제목을 적었네요. JB금융지주 어제였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45%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한 배당 재원을 자회사인 광주은행에서 조달한다는 내용이었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이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됐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사실 지난 3월에 하나증권은 JB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이유는 배당 가능 이익이 적다는 거였는데요. 전날 있었던 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타파했습니다. 적었던 배당 가능 이익, 자회사인 광주은행에서부터 대규모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자회사인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CET1 비율이 15.76%로 기존 타행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CET1 비율을 13.5%까지 끌어내린다면 특별 배당 3천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어제 있었던 밸류업 관련 공시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재고 방안의 핵심 요약본을 보면 주주 환원율은 장기적으로 50%까지 끌어올리고요. 내후년에는 45%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비중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시가 단 하루 늦으면서 밸류업 지수 특례 편입이 무산된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부터 연말까지 자사주 매입 총 300억 원어치를 진행합니다. 또 하나 유리한 점은 유통 주식수가 타행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는 건데요. OK저축은행 같은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적습니다. 즉 이 말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약간의 수급 요인에도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야금야금이기는 하지만 다우와 S&P 500은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제조업 PMI 대 서비스업 PMI 호조 등 지표들은 혼재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11월 50포인트 인하 확률은 50%를 넘어선 등 연준의 향후 인하폭에 대한 시장 베팅이 출렁이고 있는 실정이나 일단 주식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블룸버그에서 9월 19일에 시행한 서베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5년 말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고 소프트 랜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응답자들의 75%가 동의했습니다. 더군다나 현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채권, 현금,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에 부진했다는 계절성의 패턴을 깨고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면 부러우면서도 이거 완전히 과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소비심리 지수가 쇼크를 기록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침체 내러티브에 대한 내성이 강화된 상태이기에 이 같은 준 메이저급 지표들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도주 탈락인지를 놓고 긴가민가하는 엔비디아가 젠슨 황의 지분 매각 종료 소식 등으로 4%대의 강세를 보였고 중국 인민은행도 B컷을 단행하면서 이번엔 정말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주입시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 싶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탄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간중간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중국 경기가 진짜로 좋아지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 올해 몇 차례 있었듯이 이번에도 좋다 말겠지라는 우려가 공존할 것 같습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것을 지켜봐야 아는 일이긴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중국 관련주들이 워낙 소외되고 수급도 비어있을 대로 비어있던 터라 이번 부양책이 최소한 국내 시장에도 빈 수급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장중 뉴스입니다. 중국 대규모 정책 발표로 철강석 구리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구산업과 KBI 메탈이 있고요.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지금은 원자재에 국한되지만 큰 테마로 발전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산업장관이 다음 달 대왕고래 투자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관련주로는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12월 예정된 첫 시추를 앞두고 해외 투자 계획과 조강권 설정을 구체화하는 전략회의가 금일 열리는데 적어도 12월까지는 계속 이슈가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모아가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괜찮은 테마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는 건가 미국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한 미국의 금리 인하의 사이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그래도 시장을 버텨줄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어제 밸류 프로그램 이제 포함된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게 이탈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준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과 오늘 시장 출발 준비해 봐야 되겠는데 어제 일단은 우리가 또 깜짝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도 그 영향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향이 있을 것을 좀 바라보고 네. 있고요. 오늘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지준율을 갖다가 50bp를 좀 내린다는 건 그만큼
자금 유동성을 좀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 자금 유동성이 보게 되면 우리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약 18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안화로 1조 위안이죠. 그 정도 엄청난 돈을 이제 유동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소위 얘기해서 돈의 힘으로 증시를 떠받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비롯해서 심천이라든가 항생 같은 경우에도 4%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또한 오후장 들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레거시 쪽의 시크니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좋지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제 보면 종목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워낙 주가가 또 많이 조정받은 부분도 있고 밸류상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좀 당분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의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심리로 이제 투자가 좀 확대되지 않겠냐, 단기간. 그런 관점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기업의 밸류업 부분입니다. 기업 밸류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11월 달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된 이제 편입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선정한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고 의외의 종목도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았었고 그 외에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이 좀 이탈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SK하이닉스도 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도 일단 좀 반도체 쪽 간밤에 엔비디아가 4%나 급등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돌려주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 금융실명제도 실시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보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이제 15%에서 30%까지 좀 늘리기도 했었고 그에 따른 이제 노이즈도 발생했었지만 긍정적인 이슈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밸류업 지수 관련되어서 밸류업 지수가 아니죠.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세는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0.1% 정도 되는 농특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없애지는 못하지 않냐. 이 부분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세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좀 민주당에서 그런 이제 토론이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 물론 실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좀 더 기관과 외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페널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부분들을 좀 조금씩 제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쪽이 또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밸류업 그리고 금투세와 같은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어떠한 개장 포인트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불붙은 경영권 분쟁, 불붙은 주가입니다. FN 가이드 제가 이 시간에 10,000원대 얘기 드렸는데 지금 4만 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화천기가 23일 FN 가이드에 36억 원 출자 이 소식을 전했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라고 했고 주식 장내 매수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업 다각화보다는 지금 화천기공이 9.98, 화천기가 9.06, 그리고 김근호 대표가 10.85거든요. 지금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FN 가이드 우리 사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 이제 백기사를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화천기계, 화천기공, FN 가이드 세 종목이 동반 상한가를 지금 갔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에다가 화천그룹과 지금 김근호 대표의 FN 가이드까지 지금 아주 경영권 분쟁이 결국 밸류업으로 시작했는데 경영권 분쟁이 밸류업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1,000명. 이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화학주, 철강주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기대하던 급등이 일어났죠. 물론 저거 하나 가지고 몇 년간의 하락세를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결국에 중국에서 자급자족을 해버리고 에틸렌을 거기다가 이제 석유화학 쪽에 눈독을 들이지 않았던 원유 생산만 하던 중동에서 석유화학을 손을 대는 바람에 이 사면 초과에 몰렸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나마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니까 자급자족을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나라의 에틸렌이 좀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논리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비롯하여 대한유화 그리고 그 부자재를 생산하는 송원산업까지 골고루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금호석유 같은 스페셜티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죠. 오히려 원료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하나케미칼이 힘들면 그걸 받아다 쓰는 금호석유는 좋습니다. 마진이. 그런 거를 면밀히 따지셔서 화학주에 투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엔터주입니다. 정말 뭐 JYP가 사라고 했다고 그 시점에 산 사람들 굉장히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처참하게 무너진 엔터주. 밸류업 지수에 속하면서 조금 의외입니다. JYP랑 SM이 밸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분위기 반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랑 뉴진스의 그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출의 5%를 차지한다고 내쳤다가는 정말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습니다. 뉴진스의 존재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의 기술적 반등이 과연 엔터주의 훈풍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 오늘 시장에 어떤 정도로 반영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25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상승하면서 2,640선도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드디어 770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1위부터 5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오랜만에 주가가 들어 올렸는데 오늘도 0.4%가량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간밤 엔비디아가 12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출발 41만 4천 원 선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 걸음 쉬어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요. 현대차가 오늘 0.7%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법인 IPO 승인 신청에 대한 사실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 KB금융이 2%가량 빠진 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2%가량의 하락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철강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은데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위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을 전액 매각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바이오주들 오늘도 쉬어가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은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9월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9월에 워낙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달이다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오히려 S&P 500 지수가 9월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그것에 반해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여러 가지 이슈들 금투세 또 밸류업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들을 소화해냈습니다. 과연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반등세가 나타날지 여부도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63,900원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합니다. 2.9% 가까이 상승하면서 16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에 KB금융 밸류업 지수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3% 넘게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 일본제철이 1조 넘게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에 2.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3%대, 코스피가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을 받으면서 1% 가까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5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미국의 비컷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간밤 미증시에서 중국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탄의 출발 상황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옵니다. 드디어 2,660선을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 힘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가량 상승하면서 770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더 좋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이 왜 더 좋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전체를 좀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2.7%가량의 강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달 만에 120달러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블랙의 대량 생산에 대한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나왔고요. 젠슨황의 매도가 끝났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LG 에너지솔루션 0.48%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포스코퓨처엠은 보합권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가 오늘 0.5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K배터리쇼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 박람회 중에 가장 큰 박람회입니다. 오늘 개최되죠. 관련해서 기술력이 공개될 때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2%가량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0.5 그리고 0.9%가량의 상승부를 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도 규제 당국에서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에 대한 승인이 나타났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수 전체적인 상승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금융주들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기대를 정말 많이 모았던 KB금융이 밸류업 지표에서 빠지게 되면서 의아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지금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오늘 0.9%가량 하락하고 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금융주들, 보험주들 가운데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나 오늘 카카오가 1.5%가량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비컷에 대한 기대감, 인터넷 대표주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0.7%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이에 반면에 HLB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지금 상승 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려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전에 9%가량의 강한 시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종가 기준 그리고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에코프로가 2차 전지 기업들의 강세 속에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HLB를 제치고 다시금 시가총액 3위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클래시스가 0.1% 그리고 삼성전자가 리격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눈에 띄는 시세는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이 가운데에서도 HPSP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솔브레인 소재단의 기업들이 2%가량의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도 1.7%가량 상승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의 좀 시가총액이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일 7%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쉬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운수기계가 2.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1.6%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부양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기대감을 고스란히 우리 증시로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업종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전기전자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양시장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0.76% 2650선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770선 다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현물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매도의 이 규모를 줄여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매수 전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3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간밤에 달러와 가치가 3거래일 만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좀 내려갔는데 이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324원과 2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여기에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박수범 대표님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2차 전지나 바이오는 좀 쉬고 다시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깜짝 밸류업 포함된 이런 영향일까요?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대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요. 거의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까지 올라갔던 지수가 코스피가 단기간에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끌어내렸던 건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2200포인트까지 올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렸어요. 그다음부터 이 22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게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하방 경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긴 하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고르게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는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더 내려가봐야 막말로 해서 내려가봐야 다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체리피킹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음봉으로 다시 한번 더 좀 내려가나 했는데 오장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추세 반등이 되었던 일단 반등 흐름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었고 어제 오전 마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도체 사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4%나 반등을 좀 주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블랙웰 판매량을 지금 MS 쪽에서 45만 개 정도 되는 AI 칩을 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돈이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해외 쪽에서 코멘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이제는 저점 잡고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HBM 시장에 있어서는 좀 1위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2위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고 3위가 마이크론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3파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HBM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다른 나라들의 마이크론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HBM3 12단을 생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저는 지금 현재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는 11월 달까지는 반등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FOMC가 있어요. FOMC에서 이번에 점도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50bp 이하 또 비컷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게 점도표상에 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게 11월까지 지금 상승 랠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골디락스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타라든가 데이 트레이딩 물량을 늘릴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추세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대응법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리서브 위원과도 함께 시장 분위기 볼 텐데 오늘 또 특이한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거의 탑10 종목들이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신 의원님의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 궁금합니다. 시각 알려주시죠. 네, 제가 제바뷰라는 제비의 다리에다가 그 붕대를 묶어서 보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유한량이 16만 원 찍었습니다.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유한량이 16만 원을 찍고 올라가서 밀고 나가니까 그 뒤가 열린다고 했죠. 제약주에서 이제 HK 이노엔이나 종근당 후속주로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한량이 지금 이룩한 그 씬에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서 결국에는 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와 그 4세대, 2세대 표적 치료제 안에서 4세대를 노리는 이 후보들, 보로노이, 그다음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에이비온 이런 것들 후속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 지금 바이오 씬에서 결국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인벤티지랩 이렇게 플랫폼 기술 수출한 업체들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결국 이 업체들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죠. 지금 신고가를. 쉬는 날은 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빠지고요. 오르는 날은 2% 이상 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뭐 보라고 했죠? 생물보안법 때문에 CDMO 보라고 했고 100만 원 밑에서 마디지수 때문에 저항이 있지만 그걸 뚫는 순간은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110만 원도 순식간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10만 원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CDMO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주라고 하면은 지금 뭐 다른 것들 있죠. ST팜이라던가 바이넥스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바뷰 했는데 뷰티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라는 것이 있고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이제 수술로 나아가게 되죠. 전반적인 분야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클래식스는 계속 앞서 나오고 있고 파마리서치도 가고 있고 지금 중소형 화장품도 다시 시작합니다. 또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 지금 밑으로 갔다가 이동평균에서 반등한 반면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나가는 것들이 갈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VT 그리고 실리콘2 결국에는 지금 다시 지금 갈 움직임이거든요.
실리콘투 4개월 횡보했죠. 그다음에 VT도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올라가려고 했죠. VT 같은 경우에 무려 2000년도부터 지금 25년간의 흐름 속에서 이 34,000원대가 25년 동안 거의 올드보이보다 더한 지금 저항권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 만약 돌파가 되는 순간 아까 또 똑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에서 저항권을 돌파시킬 때 어떤 모습이 나왔나요? 갭상승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오죠. 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매물대가 깊기 때문에 돌파하려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죠. VT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지금 뷰티에서 요 화장 쪽을 이끄는 이 두 종목들이 4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에서 급등 후 횡보. 이건 뭐죠? 상승 N자의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저런 것들이 또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다시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또 뒤에 후속자들이 또 올라가게 돼요.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또 쉬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다가오는 걸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격 조정을 쉬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약한 거라면은 V자로 꺾여야겠죠. 근데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건 힘이 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바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히려 쉬고 있을 때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실리선미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이나 업종 집중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투자자들은 구리 전선과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철광석과 구리 가격이 최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구리 관련 기업들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 속에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검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호재가 기대가 되는 전선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와 연동돼서 전력 설비 그리고 화학, 화장품 관련 섹터까지도 중국 경기 부양책과 연동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와 관련된 검색 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부에서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로 인해 오늘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밸류업 지수 오늘 개장 직후에 투자자들의 검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됐고요. KB금융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게 좀 의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밸류업 지수에 대한 검색도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한국테크놀로지가 31%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매매 둘째 날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모습인데 음식물 처리기 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과의 단독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I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일 시간에서도 개별 이슈와 호재 속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 오늘도 그 시세를 개장하고 나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뒤쪽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중국 경기 부양책과 연동돼서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구리라던가 철강과 관련된 비철 금속 관련 기업들이 지금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헝성그룹 형지 INC 그리고 컬러레이 그리고 이구산업 대표적으로 형지 그룹들과 함께 중국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맥스 역시나 9%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주목했을 때 미국 시장의 매출 그리고 수출의 다변화를 주목했었는데 가장 큰 거래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비철금속과 관련된 기업이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KBI 메탈이 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서도 중국 상장 기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바이오가 오늘 6%가량 상승하면서 아직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슈는 국내 증시를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코스피가 0.4%대까지 상승 탄력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이 밸류업 관련해서 발표가 난 이후에 종목별로 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함됐는데도 오히려 이슈 소멸성으로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 밸류업 포함된 종목들 안에서도 한번 선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구리,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화장품주들이 역시 코스맥스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급등 나오고 있고 호텔 신라도 오랜만에 5%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쪽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슈를 어느 정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은 시장 어떤 종목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장 보시는 것처럼 고르게 좀 상승하다가 지금 현재는 좀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현재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좀 많이 매수를 좀 했었고 고객 예탁금도 어제 보니까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아침부터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수급들의 움직임은 일단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지금 현재 게임도 움직이고 화장품도 움직이고 조선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움직이고 있고 거의 다 모든 섹터들이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분봉상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타로 차익 매도를 하고 나가는 물량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그 위치가 바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분봉상 눌림목을 우리가 공략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이슈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이게 픽스가 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재가 세론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의 주가라든가 지수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대 낙폭주도 좋고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소비주들도 좋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세청에서 내용들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반도체 쪽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반도체 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향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이 반도체를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하나의 또 트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류업과 관련돼서 오늘 아무래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10개 정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지금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 넘게, 신한지주도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역시 하락세. 그나마 메리츠금융지주가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주 안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은 상승하는데 키움증권은 약보합권 수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어떤 종목 더 자세하게 볼까요, 신 의원님? 네, 가장 모범생인 메리츠금융지주밖에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고 원픽이에요, 그냥. 원픽이고 ST로더가 어제 6.09 올랐죠. ST로더도 중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뭡니까? ST로더의 갈색병이죠. ST로더가 저렇게 처참하게 3년 동안 무너지는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에 나타난 거죠.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보다 강한 이유가 저 부분이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다는 부분. 그 부분이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아직도 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려볼 만한 것은 이격 조정을 한 다음에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월봉에서 중요한 이동 평균선에 닿은 것들 공략하시면 됩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이 3개월 조정해서 이격 조정했는데 10개월 선에 딱 맞아 떨어지는 업체. 그다음에 클래시스 후속으로 비올이나 원택들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올 같은 거 20개월 선. 이게 2022년도 말에 상승 시작한 뒤에 처음 닿았습니다.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 20개월 선. 처음 닿는 중요한 이동 평균선에서는 무조건 강력 매수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격 조정하는 첫 번째 타이밍이기 때문에 공략해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략하셔야 되고 잉글 우드랩도 마찬가지죠. 오늘 중국 쪽이 뭐 올라가서 지금 뭐 저기 에스티로더부터 시작해서 한국콜마 뭐 호텔시라 이렇게 오르지만 결국에 미국, 일본입니다. 잉글 우드랩 20개월 선에 지금 2023년도 초반 이후에 처음 닿았죠. 이런 것들 빨리빨리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2차전지 뭐 테슬라 올랐다고 장 초반에 뜬 것 잡는 순간 12시 지나면서부터 다 빠져서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갭 상승을 잡지 마시고 지금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도체 2차전지 지금 추세선이 무너져서 추세선이 지지선들이 다 머리 위에 가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위에서 내 머리를 계속 누르고 있다. 그거를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키포인트 하나 알려주시죠. 박수범 대표님의 키포인트 뭘로 잡을까요? 네, 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이제 뭐 아침에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다가 지금 이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에 우리가 좀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더 반등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위치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는 역시 삼성전자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뭐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올려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장 막판 뭐 5장 마감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수익 났다고 빨리빨리 정리하지 마시고 좀 끌어가는 그러니까 답은 뭐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종목을 끌고 가는 대응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굳건하게 일단은 오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후에 내일도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의원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제밥 위의 질주는 오타니의 50-50급이다. 지금 이제 60-60을 바라보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50-50이 끝인 것 같지만 60-60이 또 앞에 있어요. 아까 VT나 실리콘2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그 부분에서 횡보를 해서 만약에 윗부분을 또 뚫는다면 또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행진은 끝이 났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60-60과 함께 신고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반도체 또 한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뷰티 쪽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신가요?
오늘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쨌든 최근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모멘텀 더 저희가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에 답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AI 반도체 쪽, 특히 HBM 쪽에서 엔비디아와 TSMC와 함께 견고한 리뷰 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AI 반도체 쪽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AI 반도체 쪽 매출 수준이 60%에 육박하는 가운데 모바일 반도체형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부진과는 다르게 어떤 실적 성장과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AI 투자의 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올해 4분기 그리고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되는 만큼 이제는 시크리컬로 SK 하이닉스를 보기보다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 수준은 내년 실적 대비 PBR 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글로벌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 어떤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AI 쪽의 투자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피크아웃은 아주 여전히 멀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독보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 탄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반도체 국내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자 어쨌든 최근에 가격 흐름 보면 16만 원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격대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에서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SK 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들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AI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여러 외사의 어떤 좀 과한 매도 레포트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1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20만 원 위로도 한번 눈높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SK 하이닉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반도체 반등 어디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이슈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경제 이슈 전문가의 시각에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경영권 분쟁, 그 가운데서도 고려 아연 사태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MBK와 고려 아연 경영진들의 경영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게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지배 구조 이런 부분도 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네. 갑자기 여러 기업들의 이름도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지금 사태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영풍그룹은 1949년, 그러니까 75년 전에 장병희 그리고 최기호 두 집안이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두 집안이 통합해서 만든, 그러니까 장 씨와 최 씨가 공동 경영하는 그룹이에요. 지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은 1974년에 공동 설립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분은 장 씨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경영은 최 씨들이 한 구조를 띠고 있었어요. 75년간 오랜 동안 동업이 주지됐는데 네. 실제 발단은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순환 출자 고리를 좀 해소하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당시에 영풍그룹은 9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기 보시면 최 씨 일가, 장 씨 일가들은 CK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기가 장 씨 일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장 씨 일가들이 영풍그룹의 지분이 더 확대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는 장 씨 일가들은 한 영풍그룹의 한 49% 정도, 그리고 최 씨 일가들은 24.2%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순환 출자 고리를 2년간 9개를 해소하면서 장 씨 일가들은 이게 60% 늘어났고요. 최 씨 일가들은 14%로 줄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최 씨 일가들은 고려아연이 자기들이 경영을 해왔으니 네.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려아연은 서린 상사와 고려아연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서린 상사가 가지고 있는 영풍 지분까지 가져왔어요. 영린을 건든 거죠. 그때가 2019년도인데 그때 현재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최 씨 일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때부터 최 씨 일가들이 유상 미래사업 투자와를 한다는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네. 한 5% 이상, 하나그룹이 약 7% 가까이, 그리고 LG화학이 1.5% 정도를 매입하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다 보니까 원래 장 씨 일가들이 지분이 많았는데 최 씨 일가들의 지분과 동등한 꼴 혹은 최 씨 일가들이 약간 많은까지 바뀐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장 씨 일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계열사를 가지고 경영권을 뺏어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외부인, 사모펀드인 MBK를 끌어들여서 네. 우리가 지분에서 한 줄을 더 줄 테니, 경영권을 아예 줄 테니 최 씨 일가들의 경영권을 가져와 줘라고 싸움에 붙은 거죠. 그래서 MBK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이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점점 더 박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게 고려아연이 결국에는 백기사를 또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하나그룹도 있고 또 해외 백기사를 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고려아연 그러니까 최 씨 일가 측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은 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저는 이 사안을 어렵군요.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영풍그룹에서 고려아연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면 더 쉬울 네. 것 같은데 영풍그룹의 지난해 매출이 그룹 전체 매출이 10조 8천억이었어, 9천억이었어. 네. 10조 9천억이었는데 고려아연만의 매출이 7조 3천억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한 72, 3%? 완전 캐시카우네요. 근데 영업이익은 더해요. 지난해 영풍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는데 네. 고려아연의 영업이익만 7,074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열사는 다 적자를 보고 고려아연만 흑자를 본 꼴이 됐죠. 고려아연이 이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렇다 보니까 장씨들이 고려아연을 절대 놓을 리가 없게 된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MBK가 2조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현재 지분 구조는 최 씨 일가 그러니까 고려아연 쪽의 우호 지분이 약 33.9%, 한 34%를 보고 있고요. 네. 장 씨 일가 영풍 쪽의 지분이 약 33.1%. 정말 박빙이죠. 비슷하네요. 박빙이다 네. 보니까 네. 남아있는 지금 지분이 소액주주로 하고 있는 분이 23% 정도 있고 국민연금 78% 들고 있으니까 저 소액주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MBK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50만 원대였는데 우리가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할 테니 최소 우리가 14%를 공개 매수로 사겠다고 한 겁니다. 네. 66만 원에 14%를 다 사면 2조 원이 들어요. 2조. 그런 상태고. 자, 그러면 고려아연 쪽은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저 중에 6% 정도만 가져오면 네. 일단 기념권 방어는 됩니다. 아. 고려아연은 1조 정도가 필요한 꼴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MBK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렸어요. 저기 보이는 소액주주라고 하는 23.4% 있죠. 네. 저 중에 거의 90% 이상이 기관 투자자예요. 진짜 소액이 아니군요. 소액이 네.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 때도 네. 비슷한 게 벌어졌는데 그때는 소액 정말 개인 주주들이 많았어요. 네. 개인 주주들은 공개 매수를 해도 바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서 해요. 그리고 공개 매수는 또 약점이 하나 있어요. 시장가가 66만 원이 있고 공개 매수가가 66만 원이면 절대 공개 매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로 내가 주식을 팔면 네.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공개 매수가는 시장 가격보다 한 최소 20%는 높아야 네.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만약에 시장가보다 공개 매수가가 높으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사면 배임이 되죠.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시장가보다 공개 매수가가 높게 되면 사지 않으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MBK가 이걸 노린 거죠. 그런데 시장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공개 매수가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러면 네.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내일이죠. 네. 26일에 MBK가 공개 매수를 철회할 것이냐, 지금 시장가 높은 상태니까요.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증액을 해서 네. 66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높여서, 이상으로 네. 증액을 해서 공개 매수를 추가로 할 것이냐가 현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 머니게임이라는 머니게임이 되는 이야기가 거죠. 들어오는 거군요.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 쪽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MBK 쪽이 포기하느냐 한 번 더 올리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연 쪽은 6%를 어쨌든 인수를 해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다시 부를 거를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MBK가 부른 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불러서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항박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를 앞두고 어제 그 기자간담회가 열렸어요. 고려 아연이 열렸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그 회사 임원진을 포함해서 기술자들 20분이 뒤에 이렇게 서 계시고 네. 앉아 계시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영풍과 MBK가 지금 약탈적 행위다 뭐라는 이야기가 있고 핵심 기술을 뭐 유출할 것이다 이러면서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기술진들 전체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우선 MBK가 네.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당위성.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을 인수하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3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네, 명분이 분명히 해야 되죠. 네. 첫 번째, 고려아연이 경영 실적이 안 좋아서 우리가 대신 경영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영진들이 고려아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우리가 경영하면 훨씬 높아질 수 있는데 현재 경영이 못해. 라는 명분이 분명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현재 경영진들이 모럴 해저되어 있어. 도덕적 문제도 생각하고 경영진으로서 자질이 안 돼. 이 3가지 명분이 명확해야 시장에서 신뢰를 주고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 이 명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려아연의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2년 전에는 팬데믹 기간에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었어요.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인데 어쨌든 기업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비철 금속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풍산하고 고려아연입니다. 네. 풍산은 여전히 올드 인더스트리에 머물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재련이라는 굉장히 올드한 오래된 산업을 미래 산업인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수소까지. 그러다 보니까 미래 청사진 부분에서도 또 분명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MBK에서 설득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설득력이 좀 없네요. 마지막 네.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어디 뭐냐면 SM엔터 때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네. 거기에 대표인 지대표가 최윤범 회장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고려아연의 많은 돈을 원아시아 파트너스에다가 투자를 했다, 몇천억을.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밝히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돈이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지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거는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 명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 임직원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빛을 그러면 굉장히 올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려아연의 재련은 굉장해요.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조금 아는데 네. 이 재련 기술이 빛을 쪽에는 지금 글로벌하게 원래 일본이 1위였는데 8, 90년대를 거치면서 고려아연이 그걸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세계 1위 기업입니까? 네, 그래서 마켓 쉐어도 넘버원입니다. 아연 쪽은. 우리가 아연 그러면 뭐 생소하시겠지만 집에서 쓰시는 가전제품의 모든 강판은 아연 강판입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빛철 쪽에 또 핵심이 니켈이라든지 망간은 2차 전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이다. 이거를 약탈적으로 M&A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펀딩된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이 중국의 돈이라면 만약에 MBK는 사업 펀드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이걸 내다 팔 때 국내에 적당한 임자가 없으면 해외에 매각하면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공개 매수 가격의 조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만약에 공개 매수를 철회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또 소액 주주분들에게도 좀 접근하는데 그리고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대응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께서는 예측을? 좀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신중을 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의 기록을 보니까 네. 이 공개 매수를 테마로 현재 빚까지 내면서 단기 수익을 내리는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현재 영풍 MBK 이 공개 매수를 보면 3거래일 만에 이 B2 그죠? 빚내수 투자한 요 금액이 125%나 늘어났어요. 신용으로 사시는 그렇죠. 분이 많은 네. 거군요. 네. 이게 지난해 말에도 똑같이 MBK가 한국의 컴퍼니 한국 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들어서 현 조윤범 회장 쪽이 아니라 반대편인 그 장남 쪽에 붙어서 이 MBK가 경영권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주가는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려아연이 만약에 MBK가 추가로 매수를 해서 추격 매수 들어간다면 이게 정점에 오르고 분명히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여부는 우선 내일 MBK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비중을 실으면서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 계속 이어서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